화장지 업계가 비명을 지른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갑자기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12년새입니다. 화장지 원단 수입 증가율입니다. 원단 수입 증가율. 이게 1275%. 와, 엄청나죠? 1275%. 127.5%가 아니라 1275%. 원단을 수입하는 양이 그렇게 늘었다는 겁니다. 지표를 한번 보실래요?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2010년에 8,000톤을 수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11만 톤을 수입을 했습니다. 11만 톤. 그러면 배수로 보면 딱 그렇게 나타나죠. 이게 점선이 2023년까지 가 있는데 2022년까지 보시면 됩니다. 127.5%. 야, 127.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잘못 썼네요. 그죠? 1275%입니다. 1275%. 왜냐하면 8,000톤에 거의 13배가 넘게 늘어나야지 11만 톤이 되니까요. 10만 2천 톤이 늘어났잖아요. 10만 2천 톤이. 그러니까 이게 원단 수입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야, 참 시장에 이게 왜곡이 엄청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75%가 됐으니까요. 문제는요. 올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 보면 7만 5천 톤이에요.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올해 15만 톤이 넘어설 겁니다. 15만 톤. 15만 톤이 넘었으면 여러분 수입 원단이 이렇게 많아지면 원단을 만드는 국내 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봐서는 국내 업체는 줄줄이 무너질 겁니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가 바로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시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게 원단업체하고요. 가공업체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지는데요. 원단업체 같은 경우는요. 펄프를 가져와서 원단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원단이 나오면 재단을 해서 화장지를 만들다든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공업체는요. 해외에서 원단을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가공만 하면 이게 대한민국산이 돼요. 대한민국산이.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도네시아의 APP라는 원단업체, 중국의 행안제재라는 원단업체, 이 원단업체가 우리 원단보다가 20에서 25% 싸게 그러니까 4분의 1 가격을 낮춰줘서 원단을 인가공업체에다 공급을 합니다. 인가공업체에 공급을 하면 인가공업체는요. 원단을 자르고 지갑만 끼면 대한민국산이 됩니다. 대한민국산이. 다시 말해서 쉽게 대한민국산이 된다는 거예요. 펄프까지 가져와서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이게 원단이 나오는데 이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고 그냥 수입해 와서 쉽게 말하면 원단을 자르고 지갑만 넣으면 국내산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사실상 원단 제조업체하고 가공업체인데 뭐 원단 제조업체들이 해외 제조업체들이 워낙 싸게 가공업체에다 공급을 하니까 가공업체가 우리나라 걸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쓸 이유가 없어요. 가공업체 걸 갖다 쓰니까 20에서 25% 더 가격도 저렴하게 주고요. 그러니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뭐 신났죠. 신났죠. 저는 이런 게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공 한 번에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
이런 거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합법이에요. 합법입니다. 그냥 인가공만 하더라도 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말입니다. 제대로 국내 업체에게도 공정 경쟁을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한쪽에서는 덤핑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공정 경쟁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시장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 이런 게 정부가 할 일이거든요. 정책적으로 할 일이거든요. 바로 이런 걸 못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러다 원단업체 다 죽는다. 결국은 나중에는요. 가공업체도 다 죽는다.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종이를 만드는 원재료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무한정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펄프가 무한정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도 과거에 기자 생활하면서 취재를 나가보면 말입니다. 이 펄프가 가격이 쌀 때는요. 쉽게 말하면 제지, 폐지 이거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펄프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폐지나 재활용 굉장히 모아갑니다. 그게 돈이 더 많이 되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박스를 모아간다. 지금 이런 A4 용지 같은 걸 모아간다. 이런 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폐지 모아가면요. 폐지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바로 그게 이렇게 인도네시아 APP나 중국의 행안전지나 이런 데서 덤핑으로 엄청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올해는 더 심각하다잖아요. 이게 정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게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찾으려면 현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각계각층을 만나야 되고요. 내가 장관 임내하고 좋은 차 뒤에 떡하니 기대고 앉아서 그 장관직을 유지하고 향유하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장관들이나 부총리가 왜 말입니다. 아니 카메라나 사람들 데리고 나가지 말고도 현장에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그들은 말입니다.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좋은 관용차가 있어야 되고 또 따르는 무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에 또 전두환 대통령 그 이후에 모르겠어요. 어느 장관이 현장에 나가서 들어봤다. 현장에 나가서 모신기 하는 거 모신기 해봤다. 현장에 나가서 박스 한번 들어봤다. 현장에 나가서 일반 자영업자 집에서 음식을 시켜봤다. 들어본 적이 없죠.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요. 그 직을 누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현장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이라는 걸 가보면 내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참 좋아질 겁니다. 장관들 입장에서요. 아 이건 진짜 좋은 정책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현장에서 봤다면 그 정책을 그냥 그대로 정책화해서 정부가 반대한다? 저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 중심의 정책이 왜 반대를 맞을 수 있습니까? 제발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 가보는 것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창영 장관에서 박문규 장관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원포인트 개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기 박문규 장관이 현장에 그렇게 말입니다.
혼자 누구 대동하지 말고 혼자 이렇게 쭉 가봐서 시장을 보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하게 국민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요?